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17일 후보 등록 마감 후 기호를 추첨해 부여받고 18일 자정부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프로필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후보자들은 18일 자정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30일 자정까지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명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0명입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 시한인 17일 오후 6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을 대상으로 선거용 기호를 추첨했습니다. 추첨 결과에 따라 부여된 기호 순으로 후보자의 주요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성희 후보입니다. 1949년생으로 장안대 세무회계정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임 경기 성남 낙생농협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강호동 후보입니다. 1963년생으로 대구 미래대 세무회계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경남 합천 율곡농협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3번 천호진 후보입니다. 1962년생으로 건국대에서 농업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임 농협가락공판장 사업총괄본부장이며 농협북대구 공판장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기호 4번 임명택 후보입니다. 1956년생으로 연세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임 경기 서화성 농협 지도부장이며 NH농협은행 서울 언주로 지점장을 지냈습니다. 기호 5번 문병환 후보입니다. 1958년생으로 광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전남 보성농협조합장이자 농협 RPC 운영 전국협의회장입니다. 기호 6번 김병국 후보입니다. 1951년생으로 대원대에서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임 충북 서충주농협 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7번 유남영 후보입니다. 1955년생으로 광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전북 정읍농협 조합장이며 NH농협금융지주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8번 여원구 후보입니다. 1947년생으로 배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경기 양평 양서농협 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9번 이주선 후보입니다. 1951년생으로 남서울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충남 아산 송악농협 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10번 최덕규 후보입니다. 1950년생으로 가야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전임 경남 합천 가야농협 조합장이며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한편 지난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들도 그만큼 자질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흑색 선전, 비방 이런 식의 선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금품 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서 정책 선거로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일정은 21일 선거인 명부 확정, 23일 투표 안내문 발송, 31일 선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후보별 주요 프로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또 후보자와 선거인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상주전담 반장이신 손영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이제 선거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선관위의 활동과 역할 그동안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비 후보자 등록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 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자들은 현재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선거운동 게시판에 자신들의 그 선거 공약 관련 사항을 작성해서 현재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선관위에서는 예비 후보자 등록 이후에 그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방문 안내, 그리고 각종 임직원들 교육을 통한 홍보, 그리고 퇴직자들에 대한 그 방문 안내 등을 이제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임직원들이라든지 퇴직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금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후보자 등록 이후에 13일 동안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달라진 것으로는 선거 공보를 발송하는 것과 후보자 선거일에 소견 발표를 하는 것 외에 기존에 하시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계속 수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부 후보자들께서 선거인들을 금품으로 매수한다든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1월 31일에 직접 투표를 하는 선거인 입장에서는 주의하거나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예, 여기 그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들은 작년 3월 13일 날 선거로 선출된 조합장들 중에서 또 대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조합원들의 그 총의를 받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그 각종 허위 사실이라든지 비방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분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분들인지 정책을 중심으로 검증하셔서 적합한 후보에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거일까지 앞으로의 선거 관리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월 23일까지 서울시 선관위에서 각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1월 31일 날 투표와 개표를 통해서 중앙회장 선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상주 전담반을 현재 농협중앙회의 그 본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위법이나 이제 탈법 등의 이제 선거 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예방 안내에 주력하고 만일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국의 농민조합원이나 또 농협 임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든지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라든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제보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고자에게는 지금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농협중앙회를 이끌어갈 회장을 선출하는 날인 만큼 오는 1월 31일 농협중앙회로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조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촌 지역의 수돗물 가격이 도시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 가격이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많게는 3배가량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수돗물 값이 가장 비싼 곳은 농촌 지역 중 하나인 강원 홍천군입니다. 1제곱미터당 1,548원으로 569원인 서울보다 3배가량 비싼 수준입니다. 같은 한강물을 사용하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수돗물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농촌 지역인 경기 가평군의 수돗물 가격은 1제곱미터당 1,291원인데 비해 도시 지역인 경기 성남시의 수돗물 가격은 1제곱미터당 449원에 불과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수돗물 값의 도농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수돗물의 평균 요금은 1제곱미터당 736.9원입니다. 서울과 대전 등 도시 지역은 500원대로 대체로 요금이 낮았으나 강원 1,010원, 전북 952원 등 농촌 지역의 수돗물 요금은 전국 평균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농촌 지역은 주민이 밀집돼 있지 않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다 노후 상수도관에 따른 누수가 많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같이 생산 원가가 높으니 판매 단가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로 설치 자체에 있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고 밀집이 안 돼 있고 좀 많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관로를 도시가 하나만 설치하면 될 거를 농촌은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야 하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정부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내세워 생산 원가 대비 수도요금을 60% 이상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도 농촌 지역 수돗물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98%에 달하는 광주광역시의 수도요금은 653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겁니다. 이에 비해 대표적인 농촌 지역인 경상북도는 현실화율이 62.1%에 불과한데도 수도요금이 837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수도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고집하다 보니 농촌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도요금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재정이 취약한 농촌 지역 기초지자체가 상수도를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공기는 순수 공공재 중에서 가장 순수한 공공재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 관망을 설치해주고 관망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책임져라. 관망까지는. 이에 환경부는 도농 간 수도요금 격차 개선을 위해 전국 노후 상수관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노후관 교체 또는 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수출 5년 만에 무려 2배 규모로 성장한 건데요. 가정 간편식 수요 확대와 더불어 한류 열풍, 가공업체 수출을 지원한 정부의 노력까지 더해져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 수출 통계 실적 집계 결과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가정 간편식 시장의 성장과 한류 문화의 확산, 가공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큰 힘이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1억 698만 4천 달러로 전년 대비 19.8%가 증가했으며 2015년 5,536만 4천 달러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컵떡볶이와 가공밥류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컵떡볶이 등 간편조리 떡류가 전년 대비 39.4% 증가했고 국찌개나 덮밥, 볶음밥 등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가공밥류도 35.9%나 늘었습니다. 국가별 수출 규모는 미국이 3,600만 달러, 일본 1,600만 달러, 베트남 1,3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미국은 아시아계 중남미계 이주민 사이에서 단시간 내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냉동 볶음밥이나 즉석밥 등에 대한 수요 확대가 수출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류 문화의 영향이 큰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는 젊은 층에게 떡볶이가 인기를 끌면서 수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단맛이 강화된 컵떡볶이 제품이 베트남은 국산 떡볶이 프랜차이즈 열풍으로 수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을 해외에 적극 선보이도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과 수출 상품화, 그리고 물류비 판촉, 컨설팅 등을 지원한 정부의 정책도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4년에 수립한 1차 기본계획은 쌀 가공 산업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쌀 가공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에 수립한 2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쌀 가공식품 수출 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이나 상품화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인 유럽까지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쌀 가공산업 5개년 기본 계획으로 국내 가공용 쌀 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6% 성장했고 국내 쌀 가공품 시장 규모도 연평균 6%로 확대 추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농식품 수출 스타 품목 중 하나로 떡볶이를 지정해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 등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 성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총 1,619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스마트 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축산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한우 개량 33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및 전문단지 조성 163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55억 원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축산 형태를 벗어나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축산업, 신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축산업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목표를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의 개발과 확산으로 정하고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31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선정한 3대 핵심 과제는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농업 육성, 근교 원예작물 소득 안정 재배 기술 보급, 그리고 명품 감귤 및 새소득 과수 생산 프로젝트입니다. 도농기원은 3대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사업, 71개소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제주농업기술센터 또는 관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식용곤충의 하나인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이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아 앞으로 우리 먹거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은 딱정벌레목 거저리과의 식용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곤충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곤충 자원 활용과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임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설맞이 청정 임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합니다. 도 산림녹지과가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 부울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1일은 창원 사격장 주차장에서 22일은 서부청사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직거래 장터에는 도내 20여 생산임가와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시군 산림조합이 참여해 생밤 등 20여 개의 임산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터가 임업 후계자나 생산임가의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를 신설해 매주 월요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출간된 화제의 책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유행가로 풀어낸 작가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유행가가 품은 역사는 유행가로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풀어내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창가인 세야세야 파랑세야부터 송가인의 산바라마 강바라마까지 380곡의 유행가에 얽힌 역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역사 세월이라는 강에 유행가라는 배를 한 곡 한 곡씩 해설해 놓은 겁니다. 유행가에 얽힌 사연, 테마, 지역, 소재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집필했습니다. 1960년대 동백아가씨가 인기를 끌었던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대중가요를 사랑했다는 작가에게 유행가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유행가는 우리가 애창곡, 히트곡, 명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주로 취급하는 유행가는 애창곡이죠. 100년, 1000년으로 흘러가는 세월의 강 위에 유행가라는 배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역사의 궤적 속에서 한 장의 벽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유행가 역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각 시대를 살아낸 민초들의 삶을 만나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도에 다시 한 권 이런 책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나올 책은 유행가에 얽힌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감성이고 시대 이념이죠. 이것을 대중들과 저와 소통하는 징검다리나 또는 오솔길로 삼는 것이죠. 농촌 마을에서 전통 문화와 인문학을 찾아 나선 김용기 관광학 박사. 새 책 농촌 마을 사람이 모이게 하라에서 그는 19년간 기자로 일하며 취재한 농촌 마을 800여 곳 중 대표적인 농촌 관광 마을 40곳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며 농촌은 이런 인문학의 보고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농촌 마을 사람이 모이게 하라는 인문과 행락, 미관과 식농이라는 4가지 주제에 맞춰 농촌 마을의 매력을 해부합니다. 저자는 농촌 마을이 앞으로도 농촌다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의 풍부한 현장 경험이 깃든 이 책은 6차 산업이 화두가 된 오늘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행보가 니는 누하고 살고 싶냐는 매실명인 홍상리가 전하는 가슴 따뜻한 시집입니다. 오랜 세월 매화나무를 심고 매실 먹거리를 연구한 작가가 그만의 언어적 감각으로 삶을 노래했습니다. 책 곳곳에는 매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합니다. 꽃은 내 딸, 매실은 내 아들이라는 말처럼 매화나무를 키우며 겪은 애환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한 행복한 농민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신간 전해드렸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